CC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상황인 거죠. 뭐냐 하면 이야기를 좀 쉽게 해서 우리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보낸다. 3차원 공간상의 벡터가 x, y, g가 있는데 이거를 2차원 공간상으로 보내는데 가장 이거랑 가까운 게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저걸 가장 작게 하는 A는 Y일 테고 B는 가장 A는 X일 테고 가장 작게 하는 Y는 B겠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 있는 X, Y, G를 2차원 X, Y 플레인으로 보냈을 때 가장 가까운 애는 자 얘죠. 이게 이제 비슷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차원으로 보내는 건데 그럼 저차원의 애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애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자 보내는 매트릭스는 요 같은 경우는 위로 기준,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의 P는 자 이렇게 되겠죠. P 트랜스포즈는 100, 010 되고 그래서 P 트랜스포즈 X는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걸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꼴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젝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죠. 특히 요까지 성립을 한다면 이 P가 P의 매트릭스에 이제 여기 이렇게 적힌 애들이 내가 보내려는 공간의 오소노말 베이시스인 거죠. 오소노말 베이시스. 자, 이건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있을 때, 자, 이건 뭐가 될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x를 저 프로젝션 저 공간으로 보낸 거죠. 보냈는데 한 번 더 보내요. 에? 갔는데 한 번 더 보낸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 i가 되니까 좀 직관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으로 보냈는데 자, 이번엔 얘를 또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인 거죠.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10번 하나, 한 번 한 거랑 똑같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저차원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공간을 이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W1, W2, WN이라고 쓰게 되면 자, 내가 걔를 보내서 그 공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 얘랑 풀어서 써볼까요? 자, 베이시스 W1, W2, WK까지 있고 W1, WK까지 있고 X. 얘 풀어서 쓰게 되면 자,
여러분 혹시 이걸 보고서 뭐 당연하다 싶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당연하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은 써보시고 뭐 좀 손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숙해지고 이게 필요하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x를 w 오소노멀 베이시스입니다. w로 프로젝션한 길이를 그쪽 방향으로, x를 w2 방향 프로젝션한 걸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w1과 wk 이 베이시스 표현한 벡터 중에 얘와 가장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을 여기서 x 랜덤 벡터라고 했을 경우에 얘를 최소로 해주는 w가 좋은 w죠. 근데 아까 그 과정에 의해서 오소노멀한 애들 중에 찾아라 되겠습니다. 이게 PC의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식 그대로죠? 그렇죠?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는 지금 랜덤 벡터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써서 좀 식은 똑같은 문자 썼지만 얘랑 얘는 사뭇 다른 의미인 거죠. 얘는 랜덤 벡터 하나가 나온 거고, 이거 랜덤 벡터 하나 나온 거, 이거는 이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대한 매트릭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의 합, 이거의 제곱의 합,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모든 원소의 제곱의 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의 목적 함수는 프로비우스 놈이죠. 모든 매트릭스 모든 원소의 제곱의 합. 요거를 최소로 해주는 w가 좋은 w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그마 기호 쓰면 되죠. 자, xi wt xi의 제곱 i는 1부터 n까지 요거를 최소로 해주는 w가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물론 이렇게 푸실 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가장 깔끔하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얘 둘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고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x를 어떻게 보냐는 건데, 얘가 이제 관찰한 몇 개로 보는 거고 얘는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는 건데, 요건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죠. 목적하는 거는 같지만 얘는 그냥 랜덤 벡터로 보는 거, 얘는 관찰한 몇 개로 보는 거. 아무튼 이게 식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어야 될 게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x는 랜덤 벡터 커비런스 매트릭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w는 뭐 d 차원이 어떻게 되죠? w의 차원은 r 이렇게 되나요? 자, k는 뭐 일반적으로 d보다 작겠죠? 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떤 랜덤 벡터의 L2놈의 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xt x죠. 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잠깐 잊으시고 요 잠깐 잊으시고 요것만 한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PC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선형대수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요 과정에서 내가 잘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자,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 A, B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아셔야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I죠? 그래서 자, 우리가 XTX가 우리가 구하려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W 구하려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를 최소로 하는 거는 얘를 최대로 하는 거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이거랑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좀 자, 됐습니까? 그래서 동일하는 거고. 이제 중간거 한번 볼까요? 중간거. 이번에는 이제 X가 매트릭스입니다. 자. 자.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얘기하는 거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비우스 놈의 제곱 D제곱 더하기 E제곱 더하기 F제곱 이건 거죠. 프로비우스 놈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괜히 지웠네요. 자, A 자, 찾아볼까요? 프로비우스 프로비우스 놈 자, 이 이제 컨주게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만 다룬다고 하면 트랜스포즈죠. 요 프로비우스 놈의 제곱은 트레이스 ATA 얘의 이거의 제곱은 자 A, B, C, D, E, F A, B, C, D, E, F 의 트레이스다. 자, 트레이스 A제곱 더하기 D제곱 저기 뭐야 트레이스니까 요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저거를 정리해 보면 트레이스 이렇게 되겠죠. 트레이스 T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이제 그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그거를 되게 잊기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뭐 제가 x가 프로비우스 놈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x가 매트릭스인지 랜덤 벡터를 본 건지 별 영향이 없죠. 그러다 보니 조금 좀 둔감해지는데 그래도 한번 공부할 때는 이게 뭔지 같은 경우 이제 매트릭스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트레이스.
자, 아까랑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레이스도 매트릭스 트레이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뭐 성질 같은 거 기억 안 나시면 자, 성질 같은 거 기억 안 나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좋죠. 저도 뭐 성질 기억 안 날 때는 트레이스 너무 광고 트레이스 리니어 알지브라 자, 성질 기억 안 나면 찾아보는데요. 뭐 트레이스 A 더하기 B는 예, 트레이스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우리가 W를 구하려는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도 자 아그 맥스 트레이스 xt 이것은 매트릭스죠. w wt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것도 해볼까요? 뭐 사실 이거는 뭐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기준으로 가장 명확한 예일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xi 트랜스포즈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자 중간 과정 조금씩 생략하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i 트랜스포즈 자, 서메이션이 이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얘가 서메이션이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뭐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완전히 동일한 거고 얘는 좀 의미가 비슷한 거고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자, 요거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면 이제 조금 귀찮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x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아이덴티티로 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시는데요. 뭐 여기 이제 xt 이제 이게 이제 아니죠 지금 불가능하죠. 여기서 처리할까요? 트레이스가 선형 오퍼레이터인 거죠. 트레이스가 선형 오퍼레이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죠? 트레이스 AB는 보통 매트릭스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데 트레이스는 바꿔도 됩니다. 자, 바꿨죠? 뭐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되고 트레이스 AB는 트레이스 BA죠. 그렇죠? 트레이스 AB, 트레이스 BA. 그렇죠? 근데 자, 이게 뭐죠? 스칼라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제가 트레이스를 써주건 말건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순서를 바꿔서 트레이스 x t 이래도 되는 거고 또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어차피 이제 그 W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그냥 어떤 매트릭스 고정된 매트릭스에 곱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 제가 아까 이 코베니스 매트를 S라고 뒀나요? 자, 트레이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순서 바꿔도 되죠. 트레이스 AB인 트레이스 B. 좀 예쁘게. 자,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서브젝트 2는 이제 좀 생략 좀 할게요. 다 있습니다. 자, 트레이스 WTSW 되는 거죠. 요거를 최대로 하는 W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자, 순서를 좀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트레이스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어떤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어떤 매트릭스고 얘는 커비런스 매트릭스. 얘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커비런스 매트릭스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예요. 그거 임피리컬한 경우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오타가 있었나요? 트랜스포즈가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뭐 이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수학적으로 아주 써보면 자, 그러면 맥시멈을 구해야 되는데 자, S는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라면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 어찌됐든 매트릭스 어떤 거죠? 자, 요런 수학적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셔가지고 이거를 W를 구하셔서 그 스페이스로 그 서브 스페이스로 X를 프로젝션 시키면 자, 원하는 바를 얻으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K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1인 경우 굉장히 쉬운 경우죠. K가 1인 경우 자, 트랜스포즈가 필요 없죠. 트레이스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1차원인데. 자, WTS subject to 요건 거죠. 자, 이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의 옵티미제이션 문제. 자, 어떻게 풀죠? 자, 라그랑지안을 쓰면 되는 거죠. 지금 W를 구해야 되는 거고. 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해결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거의 해는 라운드 L 이제 필요 조건인 거죠. 필요 조건.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ESW. 요거 미분하면 E 람다 W. 자, 지금 매트릭스의 뭐 벡터의 미분인데 이것도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 우선은 저기까지 갔다가는 얘기가 너무 벗어날 것 같아서 우선 요거는 뭐 다른 강의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그냥 벡터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필요 조건이 저거란 얘기는 아이겐 벡터 중에 아이겐 벡터 또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아이겐 벡터 중에서
W를 찾아라는 얘기죠. 한편 양변에 더블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게 지금 목적 함수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에서 풀어봤더니 자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인 거고 W는 요걸 달성한 W는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골라 쓰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1인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보내야 되냐 하면 S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EVD를 하시고 S에다가 EVD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W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되죠. 뭐 요즘에 누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 디컴포즈 하겠어요? 다 그냥 제 말은 그 코드를 누가 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파이든 뭐든 한 줄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거나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자, 한번 우리 좀 그리디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디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키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걸 푸는 거죠. 지금 K가 2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K가 2인 경우는 첫 번째 거 찾았고 하나 찾았고 베이시스 저거랑 수직인 걸 하나 더 찾겠다는 작전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아까 찾아놨던 얘랑은 수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프로젝션할 스페이스를 찾는 건데요. 어떻게 찾는 거냐 하면 축을 하나씩 찾는 거죠. 베이시스를 이쪽에서 찾고 가장 프로미싱한 거 찾고 그거랑 수직이면서 제일 괜찮은 애 찾고 그거랑 또 두 개랑 수직이면서 또 괜찮은 애 찾고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찾아나가는 거죠. 분명 서브 옵티멀이겠지만 그게 글로벌 옵티멈인지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증명이 필요한 건데요. 그거는 뭐 증명이 있죠, 당연히. 증명이 있는데 우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리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조건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W 같은 미분하면 ESW E 람다 W W에 관해서 미분하면 벡터 W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인 거죠. 자 양쪽에 WT를 트랜스포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람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W가 자 수직이면서 람다여야 되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베이시스를 구성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려움에 부딪혔네요. 이렇게 해서 될 수도 뭐 되긴 되겠죠. 이게 이제 결과가 참인 건 아니까. 근데 자 이거 좀 포기하고 K가 포기하고 결론부터 쓰고 다시 좀 이미 K에 대해서 증명하는 좀 빡신 방법으로 그걸 피하고 싶었지만 빡신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K 차원으로 프로젝션 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K가 1일 경우에 가장 큰 아이겐 벡터를 뽑으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K에 대해서는 K개의 상위 그러니까 큰 것 쪽이죠. K개의 아이겐 밸류와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베이시스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니까요. S라는 매트릭스를 V 요렇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요. 여기서 상위 K개의 아이겐 벡터를 찾고 거기에 대응되는 상위 K개의 아이겐 밸류를 찾고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 그 벡터들이 만드는 스페이스로 거기로 프로젝션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지금 W가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두 번째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세 번째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이렇게 하면 3차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는 거는 뭐 증명은 좀 사실 이제 뭐 모르실 수도 있고요. 증명 모르시도 결과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S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거기서 상위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가져온다. 몇 개만큼? 내가 원하는 디멘전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항상 가능하죠. 코비넌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죠. 사실 얘도 성립을 하죠. 그렇죠? 또 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찾아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멘전에 대해서 써보면 W는 D 곱하기 K, V는 D 곱하기 D.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B라는 거를 B라는 거를 얘를 B라고 두죠. 자, 이렇게 되면 뭐 B 트랜스포즈 요거는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얘죠. 이렇게 되고 트레이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 지금 요 정리는 결론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증명하는 과정은 뭐 재현은 못 하시더라도 흘러가는 게 그건 그렇구나라고 따라하실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눈으로 따라가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여기 쓰이는 것들이 선형대수에 쓰이는 어떤 규칙들이니까요. B는 이렇게 되겠죠. 자, B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B의 크기는 자, B의 크기는 보통 이제 K는 D보다 엄청 작겠죠? 디멘전 리덕션이니까요. 자, 이런 거죠. B가 이렇게 될 거고, B 트랜스포즈는 뭐 될 거고, 자, 람다는 람다 1, 람다 2부터 해서 람다 D까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 람다 B 트랜스포즈를 구하게 되면, 자, 자, 얘가 여기로 와서 지금 트레이스를 할 거고 얘를 곱할 거죠. 좀 생각해 보세요. 람다 1 이렇게 있는데 PQRS가 있다. 그러면 람다 1 P 0 R 람다 2 R 람다 1 Q 람다 2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람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요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의 대각선에 있는 애들에다가 람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 I 낚여두고 람다 J는 1부터 D까지인 거고, 요거의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찾으면 되죠.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대각선에 있는 건 얘를 곱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얘와 얘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b j i 곱하기 bij. 근데 트랜스포즈니까 이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가 이슈인데, 그러니까 B 지금 봤을 때 요 B 매트릭스 그린 거로 봤을 때는 이제 요거의 제곱의 합, 요거의 제곱의 합, 요거의 제곱의 합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이슈인데, 우선 보이고 싶은 게 자, B 트랜스포즈 B라는 게 전해보죠. B 트랜스포즈 B. B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데피니션 됐죠? WTV, WTV, 그다음에 VT, W. 근데 VVT 이 I였죠? WT, W, I죠. 얘 I, 얘 I. 얘가 I인 거죠. 그러니까 B가 이 컬럼 방향으로는 오소노말 한 거죠. 컬럼 방향으로. 지금 BTB가 I인 걸 보인 거는, BTB가 I인 걸 보인 거는 컬럼 방향으로 컬럼 방향으로 오소노말 한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를 람다 없이, 자, 이렇게 더하게 되면 요 이제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제곱의 합인 거죠. 그럼 얼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K인 걸 알 수 있죠. 제가 K.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거는, 이걸 보이고 싶어요. 자, 얘를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얘를 그냥 말로 보이고 말 건데요. 자, 한번 동의하신지 한번 보시죠. 말로 보이고 말 건데. 자, B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컬럼으로는 지금까지는 오소 노말해요. 자, 근데 나머지 부분도 완성해서 오소 노말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부분은 두고 이제 새로운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완전히 n by n 행렬의 오소노말 그거니까, 자, 얘도 이쪽 방향으로 봐도 오소노말 해야 되겠죠. 그 말은 뭐야? 이거의 제곱이 전체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여기까지 더한 건 1 이하여야 되는 거죠. 얘도 제곱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더한 거는 1 이하여야 되고, 요것도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여기까지 더한 건 1이어야 되고, 따라서 얘 각각은 1보다 작은 거죠. 1 이하인 거죠. 말로 그냥 퉁쳤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니죠. 자, 아까 전에 뭘 보였죠? 각각은 1 이하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한 거, D까지 다 더한 거. 그러니까 각각은 요거 보였고, 그 다음에 다 더한 거는 K가 딱 되는 걸 보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람다는 정해져 있어요. 람다 1부터 람다 2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각각은 1보다
1 이하예요. 각각은 1보다 1 이하예요. 그리고 람다는 다 0 이상이고, 그리고 각각은 1 이하고, 얘네들은 다 합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다 합치면 k예요. 그랬을 때 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 합이 k죠. 합이 k죠. 합이 k죠. 그리고 각각은 1 이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우선 1을 뽑아서 가장 큰 애 주고, 그 다음 1 뽑아서 두 번째 큰 애 주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있으면 상위를 것만 뽑아서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큰 아이겐 밸류 순서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인 거는, 자, 얘가 얘의 최대값이 뭐보다 작다는 걸 보인 거냐 하면, 자, 맥스 k 차원으로 보낼 때 얘기입니다. 자, 상위 아이겐밸류 k개를 더한 거의 합보다 이하이다. 이걸 보인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이게 가능한 예를 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가능한 예를 하나만 찾아주시면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가능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퍼 바운드를 찾았으니까 달성하는 거 하나만 딱 찾아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달성하는 예가, 자, 우리, 자, V1, V2 이렇게 쓰겠습니다. VK. 얘를 저기 뭐야, 상위 아이겐 밸류라고, 아이겐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W는, 자, S V1, V2, VK, 자, 람다 V1, 람다 1, V2, 람다 K, VK가 되겠죠. 이게 뭐죠? 아이겐 벡터의 성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트레이스가 붙을 거니까요. 가운데 있는 것만 해서 해주시면 뭐가 되죠? 자, 바로 트레이스까지 붙게 되면 람다 1부터 람다 k까지 더한 거죠. 따라서 요렇게 구성을 하면, 상위 아이겐 벡터로 구성을 하면 이게 최대가 된다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증명이 좀 날림으로 됐는데요. 결론은 잘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상위 아이겐 벡터 내가 원하는 개수만 k개만큼 뽑으면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도 사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죠? S 자리에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는 거죠. 요 S 자리에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상위 거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뭔가 워낙 계산한 측면에서 비슷하다 보니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이제 랜덤 벡터로 본 거고, 이건 x는 데이터를 제가 모은 거죠. 이렇게. 근데 뭐 이걸 구한 게 이제 임피리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비슷하니까요. 뭐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고,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은 완전히 동일하죠. 그냥 표기법만 좀 바뀐 거고, x1, x2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됐고, 그래서 아이겐 PCA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 된다. 혹은 임피리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종종 헷갈리는 건데, 어떤 문서를 보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자, PCA는 좀 말 뉘앙스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PCA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CA는 어떻게 하면 얘가 최대가 되는 W를 찾는 거고, 그 과정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어떤 수학적인 계산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나왔던 방법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저해를 이걸 만족한 W를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인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목적을 다른 수학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수학적 방법이 좀 더 뭐 뉴메리컬하게 안정적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SVD를 쓰는 거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한테 데이터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어요. 거대한 데이터 매트릭스인 거죠. 피처 벡터 피처. 그래서 디멘전 D 차원이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진 선택의 폭은 첫 번째, 자, 얘를 계산. 뭐 계산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EVD 계산, EVD 적용. 이거죠. 이게 한 가지 옵션이고, 또 다른 옵션일 뿐더러 더 선호받는 옵션은 X의 뭐 아까 나온 U랑 다른 U입니다. 그냥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적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했다고 치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X 트랜스포즈가 어떻게 되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V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여기 그냥 뭐 다 프라임 붙일게요. 앞에 있는 문자랑 혼돈이 없도록.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얘에 대해서 이거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의 얘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내가 이거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X에 이거를 계산해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해서 상위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가져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에다가 데이터 매트릭스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해서 상위 싱귤라 밸류에 대응되는 이 벡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수학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거나 PCA를 달성하는 방법.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한다. 혹은 데이터 매트릭스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한다. 헷갈릴 일이 아닌 거죠. 이 목적은 이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걸 달성하는 솔루션은 수학적으로 봤더니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혹은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의 상위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인 거고, 그거를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거나 그거랑 동일한 결과를 낼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거나. 자, 보통 이쪽이 선호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D가 얼마인지 언급은 안 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다. 200 곱하기 200 이미지다. 그럼 D가 요 200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을 뿐더러 계산량의 문제보다는 뉴메리컬 프리시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적용하는 게 선호받죠.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CA에 대해서 수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세 가지 세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필요한 방식은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걸 풀려고 했던 거고 뭐 풀어봤더니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아이겐밸류 디컨버전 적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혹은 데이터 매트릭스에 싱귤러 밸류 디컨버전 적용하면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